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1차적으로 상승해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바닥 찍고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반등. 2008년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 모습인데요. 그래서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냐면, 자, 조금씩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2차적으로 급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끌다가 바닥을 향해서 들어가죠. 이 형태가 나올 것인데 바로 요 지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요 자리들은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봉상 차트로 봤을 때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요 형태 2008년도로 보겠습니다.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그 이후에 나오는 요 폭락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전 시간부터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급등이 나오는 현상을 보이다가 폭락한다고 했죠.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하루 이틀이나 한 달 안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의심을 하거든요. 막상 시장을 보면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생각들은 반드시 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되면 미국 은행이 무너져도 주식시장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전 세계 개미들을 바보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구나, 안 좋아지는구나를 언론에서 다루다가 막상 시장이 좋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이 시장을 결국에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모아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전부 다 하고, 화폐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 화폐가 전부 다 소진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매수할 자금들이 다 소진되고 나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 폭락하니까 전부 파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못 파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간다,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에 결국에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단세포라는 거예요. 오늘만 겁을 내고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별것도 아니다. 이런 뉴스를 꾸준하게 내보내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실제로 바이든이,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대통령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08년도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 맥락이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엉망이다, 붕괴된다를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게 바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자, 이전 시간부터 4%대에서 11%까지 금방 왔습니다. 미국 금리를 한번 볼까요? 0%대에서 5%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죠? 금방 왔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가 안전하고 건전하고 물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미국이 작년 동월 대비 물가가 5%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작년 2월부터 금리를 이만큼이나 올렸는데, 20배나 올렸는데 물가를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5%가 또 올랐는데 물가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숨쉬는 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65조 원이라는 금액이 이동되고 있는데, 이 이동되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은행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금으로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주식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코인으로 가고 있다.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이 은행에 맡겼던 현금 자산들이 투자 상품으로 이동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은 그냥 일시적이고 몇 달 내에 단기적인 부분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기라는 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이 물가라는 원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얘기를 믿는데요. 이 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가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금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제품이 공급이 될 때 금리라는 게 붙어버려요. 어느 식당에서 최저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값에는 최저시급 10,000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월세가 붙고요. 원가가 붙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이 5%라는 게 음식값에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기와 불황기가 오면 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과거론이고요. 지금은 화폐가 많이 발행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물가의 금리가 더해져서 더 비싸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이유는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했어요. 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IMF 당시에 왜 저희 나라 금리가 왜 20%였을까요? 돈을 빌리기 어려웠으니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비쌌나요? 아니에요. 돈을 구하고 융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있습니다. 신용이 나쁘죠? 나쁜 만큼 뭐가 붙죠? 금리가 붙어요. 금리가. 나쁜 만큼 금리가 비싸지는 거고요. 신용이 좋은 만큼 금리는 낮아져요. 이 원리로 나라를 보시면 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비싸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죠? 이전에는 싸게 빌렸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채권을 다시 주면서 돈 돌려줘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로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유행한 게 일반인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 상품을 왜 권하냐면 판매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미국 신용이 지금 금리하고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용이 나쁘고요. 돈 빌릴 데 없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뿐인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4경이라서 지금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채를 계속 더 찍어서 전 세계에 있는 바보들한테 미국 국채를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라고요. 신빙성도 제로고요. 신뢰도도 제로입니다. 이 얘기가 맞나 틀리나 알아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바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전 세계에는 바보가 참 많구나.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돈들이 은행에서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우량권에 해당하는 아시아국들의 주식들이 인기를 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제일 큰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돈들이 해외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외국계에서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이렇게나 빨리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이때부터 일본하고 중국이 국채를 팔면서 야, 내가 그때 빌려준 돈 돌려줘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난리가 나면서 금리를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 높은 금리가 물가에 묻어가지고 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가가 지금 해결되고 있다? 예, 해결 안 되죠. 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작년 2월 대비 물가가 5% 상승했다. 이때부터 금리를 20배나 올렸는데 물가를 0.1%도 못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라는 이게 물가에 붙어버리니까 물가가 싸질 수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물가가 쌌던 이유가 대량 생산 체계였는데 만약에 1000개를 만들던 공장이 생산량을 30%를 줄여버리면 소량 생산 체계로 전환이 되면 물가는 오히려 역으로 올라요. 물가라는 것이 대량 생산 체계가 돼야지만이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을 때는 결국에 물가가 더 오른다. 거기에 금리가 붙는 거죠 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경험할 것이고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름 정도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2008년도 당시에도 그냥 과거론을 좀 대입해 보면 2008년도도 여름 근처에서 이제 쓰러졌거든요. 봄에는 훈풍이 이렇게 불다가 여름쯤 되다가 쓰러졌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을 생각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